1번입니다. 주식사 단호는 5901 돼 있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코드가 5901이에요.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10기, 회계 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소음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를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답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뿐만 아니라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에서 관련된 부분까지 수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쌤 얘기했죠. 그때 얼핏 이제 들어보았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 있는 이 4개의 재무제표 있잖아요, 이거. 그쵸? 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게 있었죠. 그걸 쌤이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암기해야만 이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고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 바로 위에 쌤이 그림을 그려 놓았거든요. 자, 이 순서입니다. 자, 이 순서가 외우세요. 제 손, 이 표 순서인데, 표는 그냥 얘하고 헷갈릴까봐 그냥 끝에 있는 표를 제가 쓴 거예요. 제 손이 표 순으로 고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제 손이 표가 전산회계상에서 장부를 마무리하는 순서예요. 마감하는 순서죠. 얘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얘 마감하고, 얘 마감하고, 얘 마감하는 건데, 전산이 마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에 대한 기억만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화살표 같은 것들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쌤이 그냥 좀 멋있게 좀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이 그림보다는 그냥 좀 효율적인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그림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잠시만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그림인데요. 너무 좀 기계적이라 가지고 좀 기계적이지 않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방금 본 그림하고 똑같은데, 네, 제 손 이 표입니다. 자, 쌤이 소위 이제 이거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네,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죠? 네. 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먼저 우리 처음에 재무상태표 이거 작성할 때 있잖아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다른 표에 영향을 준다라고 쌤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 중에서 기말 원재료하고 기말 제공품은 어디에 제조원가 명세서, 즉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라고 쌤이 필기해 드렸을 거고요. 보여드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품이, 기말 제품이 어디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라고 쌤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내용이 또 중요했고요. 그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있죠. 얘는 항상 누구랑 일치해야 된다? 손익계산서랑 일치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은 누구랑 일치해야 된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랑 일치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결국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과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그쵸? 그 두 가지의 내용들을 쌤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쌤이 만든 거예요. 자, 얼마나 이 그림이 멋진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 건데, 첫 번째, 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라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그 오류가 상여금이라고 하는 800번대 비용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전산에 430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금액이에요. 올바른 금액은 340이니까 얘로 바꾸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해되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세요. 그리고 상여금을 찾아요. 상여금. 이 디자인 좀 바뀌었는데 뭐 크게 문제 없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여금에
자, 430을 어떻게 한다? 이게 틀린 금액이죠. 올바른 금액인 340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40을 치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엔터를 지금 안 쳤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 단기 순이익이 현재 얼마죠? 970이죠. 근데 이거 바꾸고 나서 엔터 치잖아요. 그럼 얼마? 1060으로 아마 금액이 바뀔 거예요. 자, 느낌 뭡니까? 그럼 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와 관련된 다른 장부도 바꾸라는 얘기예요.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알죠? 자, 방금 보여드린 그림 제 손 이 표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금액이 틀어진 거죠? 손익계산서에서 금액이 틀어진 거죠? 누가? 단기 순이익이 틀어진 거죠?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이 970에서 방금 얼마로? 1060으로 바뀐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1060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얘가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기 가란 얘기예요. 앞으로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얘는 무시해요 그냥. 왜냐면 여기서부터 틀어졌으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틀어진 곳에서부터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는 끄시면 돼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거죠. 클릭. 그럼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어때요? 970이죠? 맞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다?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과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자, 바꾸는 방법. 여기에 1060을 적어도 괜찮지만 위에 F6번에 블록이 있죠. 블록이. 요 블록에 눌러보세요. 이거 누르시면은 얘 누르는 순간 얘가 1040으로 바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잠시 보세요. 이거 바뀌면 또 뭐가 바뀔까? 이거랑 이거 두 개 합친 게 이거잖아요. 미처분이익잉여금 맞죠? 요 2470이 다른 금액으로 또 바뀔 거예요. 자, 얘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보시면서 얘 자, 어때요? 아, 1060이네. 1060 바뀌면서 지금 이 금액이 또 바뀌었죠? 그렇죠. 얼마로? 25600,000 맞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바뀌었으니까 얘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얼마로 바뀐 거죠? 25600,000 2,560만원 바뀐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또 누구랑 일치합니까? 재무상대표의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일치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끌어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끄시면 돼요. 끝났으니까. 자, 마지막 종착역 누굽니까? 재무상대표 역으로 가시면 돼요. 역을 거치는 것처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정기분 재무상대표 가셔가지고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 보이죠? 자, 이게 2470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대차 차익이 발생한 거예요. 90만 원이.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한다? 방금 바뀌어진 2560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2560으로 고치니까 엔터. 어때요?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죠? 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그러면 몇 점 주느냐? 무려 4점을 줍니다. 이 문제 하나가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만 치면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이 문제 제목을 앞으로 우리 뭐라고 하자? 정기분 재무제표의 수정이 아니라 그냥 관련 재무제표다라고 이렇게 불러줍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관련 재무제표 문제이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 재무제표 문제가 나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다? 퍼스트. 일단 잘못된 것부터 일단 고치세요. 오케이? 그리고 세컨드. 두 번째 뭐 한다? 그렇죠. 이거. 다이아몬드. 제 손이표.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어디서부터 털어지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씩 금액을 맞추어 가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해 안 되니까 쌤이 한 문제를 더 풀어드릴게요. 자, 2번을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3번, 4번 다 풀어드리겠죠. 자, 이제 2번 풀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아요. 자, 일단 그러면 쌤 이거는 초기화시키고요. 이 그림은 초기화시키고 이제 자, 이 문제는 끝났으니까 네, 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2번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회사가 예지전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지전자로 이제 우리 회사를 바꾸셔야 돼요. 그럼 쌤, 이거 끄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기수 밑에 회사라고 있거든요. 자, 쌤 살짝 치워볼까요? 여기 회사라고 되어 있죠. 회사. 회사를 클릭하시면은 우리 들어올 때 그 목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예지전자를 선택하시고 그냥 변경 누르시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가 바뀝니다.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는 예지전자로 바뀌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자, 또 손익계산서에 문제가 생겼죠?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세요. 자, 퍼스트 뭐 한다고요? 일단 여기에 주어진 미션부터 해결합시다. 자, 손익계산서의 세금공과가 730인데 710으로 잘못 입력되었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어라? 이게 730이죠? 근데 710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730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느낌상 또 뭐가 바뀔 것 같아? 그렇죠. 당기 순이익이 또 바뀌겠죠? 6270인데 이거를 730으로 바꾸니까 비용 늘어나면서 당기 순이익이 줄 거예요. 엔터. 얼마로? 6250만원. 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6250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체크합니다. 물론 지금은 쌤이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지만 이 그림이 숙달되면은요, 나중에는 그리지 않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250만원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디에서 틀어졌어요? 또 손익계산서에서 틀어진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뭐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얘는 문제가 없으니까. 항상 이 순서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쵸? 왼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부터 틀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한다?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순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틀어졌으니까 이제 6250만원을 체크하시고, 자, 다른 건 이제 더 이상 문제에서 내용이 없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당기 순이익을 끌어안고 다음 역. 자, 다음 역이 어디였다고요? 잉여금 처분계산서죠? 갑시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는 끄면 돼. 자, 6250 끌어안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어때요? 여기에 당기 순이익이 잘못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한다? 고쳐야죠. 6250으로 불러오기. 굳이 금액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불러오기 얘 누르면 되겠죠? 그런 순간 뭐가 바뀐다? 또 미처분 이익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173579324. 자, 얘 눌러봅시다. 자, 얼마로? 1735795가 아니라 379324로 바뀌었죠. 그쵸? 그럼 또 얘를 어떻게 한다? 체크해야죠. 1793 기억이 안 나. 379324. 179379324.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요, 펜으로 좀 적어 놓으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적고 나서 이제 얘를 끌어안고 이제 또 어떻게 한다? 종착역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여금과 맞추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끄고 마지막 종착역 정기분 재무상태표 또 차변 대변 틀어져 있겠죠? 자, 이거 보세요. 차이가 또 안 맞죠? 왜? 얘가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17337932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엔터. 어때요? 차익이 0이 되었죠? 끝. 예수씨 빠져나오시면 또 몇 점? 4점을 줍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뭐 했다? 손익계산서에서 세금과 공과를 바꾸었다. 그쵸? 그러면 세금과 공과를 바꾸니까 뭐가 바뀐다? 단기 순이익이 바뀐다. 그럼 얘를 끌어안고 다음 역 어디 간다? 끄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간다.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안 바뀔래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바꾸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바뀐다? 미처분 이익여금 바뀐다. 그럼 얘를 또 끌어안고 끄고 나서 다음 역 어디 간다? 종착역 정기분 재무상태표 간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2월 이익여금 바꾸니까 어때요?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 땡큐. 끄시면 돼요. 괜찮죠,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여기는 이 그림에 연관되는 거 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순이익은 누구랑?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랑 일치해야 되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이익여금은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여금이랑 어떻게 한다? 일치해야 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오면은요,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제품 제조원가랑 일치해야 된다. 이걸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되는 거, 이 항목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